네, 안녕하십니까. 저 최재호입니다. 우리 송철근 사장님께서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광고를 과장 광고라고 하는데 이건 과장 소개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발표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한 저희들이 불경기에 각 사업장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불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한인들의 어떤 잠재된 능력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오늘 좀 한번 쉐어해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제가 2001년에 세탁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물리품이었는데요. 저 가까운 친지분이 도와주셔서 거의 쥐어로 상태에서 세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하기 전에는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웨이터도 하고 세탁소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세탁 사는 분들은 다 잘 사시더라고요.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생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탁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1년간 매일 기계 고장 나고 매일 손님이 컴플레인 들어오고 종업원 맨날 안 나오고요. 그리고 뭘 사고 이렇게 많이 나는지 거의 한 20파운드가 빠졌어요. 그리고 굉장한 후회가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미국에 왔나. 하루 14시간, 5시간 일하면서. 그러면서 한때는 세탁업을 떠나고 다른 업종을 한번 찾아볼까 좀 시도도 해봤습니다. 근데 막상 고개를 돌려보니까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세탁업이 힘든가. 주위에 보니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세탁소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년 가까이 지금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 뛰어왔고요. 지금 뭘 완성한 건 아닙니다. 이제 저 혼자 그리고 몇 분 도와주신 분들과 함께 해오던 이 저의 꿈을 이제 달라스의 세탁소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자는 생각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의 계율을 좀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세탁인들이 각자 세탁소를 경영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걸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들 경험하시겠지만 세탁소의 어떤 강력한 브랜드,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름만 들어도 올 수 있는 그런 이름을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어렵게 하고 있는 세탁소 경영을 되도록이면 좀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세탁소는 미국에 지금 한 5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조사하는 기간에 따라서 4만 2천 개라는 기간도 있고, 그런데 이건 미주 세탁총연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만 개 정도. 그 중에 한인이 한 3만 개 정도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5만 개라 그러면요. 각 개별 세탁소가 큰 데는 10만 불 넘어가는 데 있고요. 적은 데는 1만 불 이하도 있겠지만 미니멈 2만 불 에버리지만 잡아도요. 5만 개면 한 달 매출이 1 빌리언입니다. 1년이면 12 빌리언이거든요. 이게 리테일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시장에 시장을 지배하는 강력한 브랜드네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거기는 아마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는 저희 한인들이 세탁 시장에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주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서부나 동부 연안 쪽 그쪽 대도시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달라스 쪽 상황을 좀 보면은요, 이쪽 메트로플렉스에 한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세탁소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한인 한 300~400개 정도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의 어떤 인종 분표를 보면, 백인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한인 한 10여 년간 정체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 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타민족들은 굉장히 많이 감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민족들이 주로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경기와 그 다음에 이 굉장히 격렬한 컴피티션에서
이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문을 닫고 있고 앞으로 많은 숫자가 문 닫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반면에 우리 한인들은 굉장히 증가하리라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달라스가 한인 교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에어리 중에 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한인들에게서도 굉장히 포커스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이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주에 있는 한인들, 심지어 한국에서 직접 오는 분들까지도 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도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 뉴저지처럼 한인들이 세탁업을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로 지금까지 세탁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업종이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대신 소득이 높은 업종이다. 지금은 이 진실이 아니죠. 이제 아까 우리 저를 소개해 주신 송철규 사장님도 20년 넘게 하셨고 오래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20년 전에는 주머니마다 100불짜리가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주머니 1불짜리도 꺼내기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면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세탁소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게들이 부부 중심의 맘앤팝으로 경영이 되기 때문에 오너의 과중한 부담, 제가 9년 전에 경험했던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만사가 귀찮아. 지금 이런 위주로 지금 많이들 경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이 지금 경기는 꾸준히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근데 세탁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다 컴피티션, 경쟁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세탁업계는 심각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 정부의 환경 규제가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지금 환경세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한 6, 7년 전 이 환경세 부과되기 전에 펄크가 갤런당 한 $5 했던 게 지금 거의 40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마다 1년에 2,500불씩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11년, 10년 그때 이제 완전히 펄크를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주들이 많이 늘어갈 것 같고요. 이보다 더 심각한 건 랜로드들이 펄크를 쓰는 드라이클리너를 이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된 가게는 랜로드가 계약을 리뉴얼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문을 닫고 나가거나 아니면 드랍스토어로 전환하는 경우를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확산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지금 10년, 20년 동안 세탁소의 원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 한 2, 3년 전에 유틸리티 파동이었죠. 그 내추럴 가스가 많이 낼 때는 뭐 거의 3,000불까지 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플라이, 작년에 우리 한번 홍역을 치렀죠. 그 반덤핑 관세 때문에 가격도 많이 오르고 퀄리티도 엄청 떨어진 그런 경우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 지금 텍사스는 그 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 때문에 비용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론은 엄청난 원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받고 있는 세탁물 가격은 우습게도 거의 한 20년 동안 오르지를 않았다고 들어주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가게들은 가격이 인하된 것도 있습니다. 셔츠가 99전, 89전, 79전까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클리닝을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면 50%, 40% 붙여놓은 통에 그게 진정한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그냥 가격이 그렇게 다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탁물 가격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같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금 세탁소들이 가장 어려운 게 손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는 손님들이 돈을 조금밖에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지금 불경기와 마당 경쟁 때문에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원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낮은 프라이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탁소의 수지 구조는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세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정적인 말을 못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이제 많은 세탁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세탁소들이 문을 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1970년대 말에 그때 있던 세탁소의 30%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랑 거의 유사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다 세탁하시는 참석해 계지만 정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어려운 그 세탁소 경영 환경을 살펴봤을 때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하던 그런 주먹구식 아니면 맘앤파 위주의 경영 방식으로는 뭐 어떤 분들은 워낙 능력이 뛰어나니까 계속 유지되고 생존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생존하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생존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탁소 경영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도 그동안 새로운 스타일의 경영을 계속 추진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저만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게 아니라 분명히 어느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제 세탁소에서 세탁 시장을 상당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큰 세탁소들은 지금과는 다른 확연하게 다른 스타일의 경영을 하는 그런 가게들이 이제 많이 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제가 너무나 어두운 이야기만 했었죠. 뭐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솔직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탁업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세탁업이 어떤 업종인가 성격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했을 때 앞으로 다가올 이런 위기들, 현재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개인이 인디비주얼 오너가 오픈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큰 한계들이 많았습니다. 뚜렷하게 이게 문제라고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히들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업종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탁소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가게지만 일반 제조, 매니팩처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프로덕션을 해야 됩니다. 손님 옷을 받아서 빨아서 피니싱을 해서 내보내야 하는 제조업의 특성, 그리고 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아주 뛰어난 커스터머 서비스가 없으면 가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서비스업이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두 특성을 모두 고르게 가지고 있는 게 세탁업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혼자서 그걸 다 컨트롤하려니까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야, 나는 과거에 나 혼자서 별로 신경 안 쓰고도 엄청 돈 벌었는데 가능합니다. 왜? 과거에는 경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때는 이걸 잘해서 잘했던 게 아니라 무시하고 포기해버리더라도 충분히 돈이 돌아 남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탁소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엘러지가 굉장히 심해서 약을 좀 먹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너무 두껍게 껴입었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예, 훨씬 좋습니다. 자, 세탁소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먼저 세탁소에는 일단 퀄리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님들을 훌륭한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 커스터머 서비스, 그리고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잊기 쉬운 부분인데요. 마케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죠, 많이들. 그리고 종업원 관리. 우리 임페리얼 클린의 우리 뒷일, 플랜트 매니저는 우리 세 분의 우리 멕시칸 오시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한인들이 멕시칸들을 많이 못 믿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세탁업을 종사하면서는 그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백인이나 흑인에 비해서 성실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업원 관리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멕시칸 욕을 많이 했어요. 쟤들 뭐 잘해줘봤자 금방 도망간다. 근데 이건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충분한 미래를 보장해주고 드림을 쉐어한다면은 충분히 우리 한인만큼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가게에서 우리 저 기계 넣어주신 우리 DFW 드라이클링 머신인데 김영건 사장님도 계신데요. 밤 12시까지 기계 들어오는데 저는 다 가볼 수가 없어서 그 해당 플랜트 매니저가 밤 12시까지 나가서 다 지켜보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멕시칸으로 무시를 할 게 아니라요. 종업원 관리로 좀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스몰 비즈니스에서 소홀하기 쉬운 게 코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원가 관리는 이 현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월마시라든가 이 도요타 이런 데들이 성공한 게 가장 먼저 선행됐던 게 코스트 매니지먼트였습니다. 저도 세탁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너무 일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현재보다 종업원을 한 7, 80%를 더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몰랐었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잘 알기 때문에 해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임데이 서비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것을 그걸 잘 조절하면요. 종업원 20, 30%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요인들을 따져보면은 충분히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플랜트 관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짚어 넘어갈 문제고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들의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강력한 브랜드 네임입니다. 우리가 타 도시를 방문했을 때 잠깐 시장에서 패스트푸드를 먹는다 그럴 때 그 로컬에 처음 듣도 못한 그런 햄버거집 가기가 꺼려집니다. 모험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나 맥도날드나 버거킹이 있으면 주저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네임입니다. 세탁소도 처음 어느 동네 이사 왔는데 전혀 모르는데 근데 세탁소를 결정하는 것은 햄버거 결정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1년 내내 같은 비싼 옷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귀에 친숙한 믿을만한 브랜드네임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6개 로케이션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리마델링을 작년에 끝내고 이름을 통일한 게 1년 조금 이제 넘습니다. 근데 벌써 저희가 이제 브로셔를 나눠드리는 거 손님들 잘 아주 모르기 때문에 이사 갈 때 물어봅니다. 야, 이쪽으로 이사 가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프리스코에서 맥키니에서 사신 분 있으면 이쪽 매니저한테 전화 와서 그에 대한 손님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받고요. 그러나 만약에 달라스에 같은 이름의 세탁소가 한 50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상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손님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첫 번째는 강력한 브랜드네임의 창출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을 좀 조직화하고 그리고 전문화하고 효율화하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탁소는 개인이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형 체인 세탁소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끔 눈에 띄는 프랜차이즈 세탁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제안하고 싶은 네트워크형 세탁소입니다. 자, 먼저 기업형 체인 세탁소는 앞에서 살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사용해서 고용해서 플랜트 관리니 퀄리티 컨트롤이니 커스터머 서비스 다 완벽하게 마케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왜? 세탁소가 불행하게도 종업원을 500명, 1000명 늘려가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무한정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범위 내의 세탁소에서는 제너럴 매니저를 두고 그 밑에 애드버타이즈먼트 디렉터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제너럴 매니저가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오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제 한가지기 시작하죠. 근데 봄에 좀 바빠집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 그러니까 0.3명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디비주얼 오너는 주저없이 일을 좀 더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그리고 여름 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럼 기업형 체인 세탁소에서는 사람을 3등분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한 명을 쓰겠죠.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럼 여름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들. 효율성의 문제에서 기업형 체인 세탁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 쪽에서는 엄청난 자본력의 그러한 기업형 체인 세탁소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물을 닫고 있습니다. 그 월간 세탁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문을 안 닫고 있다 하지만은 지금 달라스에 있는 비건토크처럼 장사는 참 잘 됩니다. 근데 돈은 못 벌어요. 그래서 주주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주인이 바뀌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다 좋은데 효율성의 문제. 만약에 비건토크를 한인이 혼자 관리하면서 그 정도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서 또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업형 체인 세탁소는 이 세탁 시장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에 이 시장을 다미네이팅하는 그런 브랜드네임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프랜차이징 세탁소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형 세탁소의 그 모든 장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는 스틸 개인의 가게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오너로서의 모든 장점을 살려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자면 프랜차이징 세탁소가 세탁 산업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보자면요, 프랜차이즈는 기업의 어떤 전문성, 그 다음에 맘앤팝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세탁업에 맞는 그런 업종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현재 미국 내에 믿을만한 프랜차이즈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로컬만 살펴보자면요, 원하우 마티나이징. 루이스빌 로케이션에 제가 처음에 그 세탁소를 시작했는데 그때 원하우 마티나이징 했어요. 제가 시작하고 한 몇 개월 만에 간판을 내렸었는데요. 여기 네이션와이드에 있다가 지금 달라스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간판을 달고 계신 분들은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여기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달고 계신 겁니다. 여기가 망한 이유는 진정한 프랜차이즈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돈만 받고, 그리고 브랜드네임만 빌려주는 거. 이름만 빌려주는 것은 프랜차이즈가 아니죠.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 카밋. 우리 지금 텍사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죠. 카밋은 한 300개 정도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빌려줍니다. 특히 대부분의 세탁소 프랜차이즈가 그런 형태인데요. 동부나 서부에도 많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뭐 70개, 80개짜리. 처음에 설립한 사람이, 파운더가 가게를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에게 팔면서 그 이름을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쓰게 합니다. 감도 똑같은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웜집은 물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빌려주는 거죠. 이건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카밋 프랜차이즈 코퍼레이션에서 2, 3년 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프리스코 로케이션에 여기에 가입돼 있다가 작년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제 가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 뒤로도 보니까 뭐 미국 친구들도 그렇고 카밋 간판 내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요. 거기다 카밋의 가장 또 약점은 뭐냐면 이미지가 중저가입니다. 뚜리팬츠 스페셜에서 599, 699. 그러다 보니까 고급 손님들에게 선호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좀 싸구려 이미지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국면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 제가 구상해왔고 그리고 추진해온 네트워크형 세탁소입니다. 자, 먼저 개요를 좀 보면은요, 먼저 저희가 루즈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 중간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어떤 효율적인 경영 모델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멤버들이 주주가 되는 코퍼레이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네트워크는 제가 정확한 용어를
선택을 할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세탁소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네트워크형 세탁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나중에 뭐 다른 머리 좋으신 분이 좋은 이름을 붙여주시면 그때 가서는 뭐 다른 이름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이름이 어떻게든 간에 협동조합식입니다. 한국의 뭐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농업협동조합 그런 것처럼 각자가 자기 세탁소를 자기 책임 하에서 경영을 하되 네트워크로 연대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프랜차이저가 할 수 있는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자는 거죠. 근데 다행히 좋은 프랜차이즈가 있었으면 거기에 가입하면 되는데 그런 프랜차이즈가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이걸 만들어서 그런 기능들을 같이 해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가입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별 볼 일 없고 아직은 미비한 상태지만 저희 임페리얼 클린에서 개발한 모든 시스템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랜차이즈 피는 안 냅니다. 왜? 이건 프랜차이즈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멤버로 가입돼서 발생하는 공동 비용은 각자 자기 몫만큼은 자기가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했다. 그러면 자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기가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용을 분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리마델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하려 리마델링은 자기가 부담해야겠죠. 이 정도 부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입 요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게 매상, 가게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너의 경영 마인드.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이 그동안 없었던 거고 주위에서도 그동안 일을 하면서 많은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정신병자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친구 협회 활동하더니 그걸 빌미로 비즈니스 하려고 그런다는 눈총도 받았었고요. 자,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을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8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게 규모나 매상보다는 오픈 마인드를 가진 분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시련들을 하나로 뭉쳐가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식 멤버로 가입하게 되면 제가 개발한 CI들을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동일한 이미지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추구하는 게 고품격 브랜드네임이기 때문에 세탁물 가격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스토어는 가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몇 분의 멤버가 가입할지는 모르겠지만 멤버가 거리지 않은 리저널을 만들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코퍼레이션은 이렇게 해서 멤버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가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업적이 쌓이면 그때는 멤버들이 이제 정식으로 쉐어홀더가 돼서 코퍼레이션을 창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코퍼레이션을 이끌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또 다 같이 분배를 받는 그런 형태가 파이널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다면 달라스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멤버가 한 50명 이상 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임페리얼 클린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모두가 주주가 돼서 프랜차이즈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시장인 캘리포니아나 동부로도 진출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한번 먼 미래의 일이고 현재는 달라스에서 저희들끼리 네트워크 형태로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브랜드네임의 창출을 위해서는 CI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잘 아시고들 계시겠지만 CI는 Corporate Identification입니다. 그래서 기업 이미지 동일화 작업이라 그래서 현대 모든 기업들은 CI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 심지어 뭐 유니폼, 그리고 뭐 문방구, 광고, 모든 것들, 우리를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소비자가 봤을 때, 저긴 인테리어인데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 그 오렌지색 카메라 보면 지금 홈디포구나. 빨간색 보면 저거 타겟이네 할 수 있듯이 그게 바로 CI입니다. 그리고 CI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단순히 슬로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영 전반에서 계속 표출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저희 임페리얼에서 잡고 있는 경영 철학, 비즈니스 필라스피를 살펴보면요.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친화, 그리고 세탁소는 굉장한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세탁소가
미국 비즈니스 중에서 10대 안에 드는 컴플레인 많은 업종이랍니다. 다들 경험하시죠? 굉장히 컴플레인 많고 클레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 reliable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가 슬로건이자 서비스를 하면서 이게 실현되도록 항상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I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네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품을 모르거나 정치인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내용을 우리가 모릅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구를 뽑는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언론에 조작된 이미지, 만들어진 이미지거든요. 현대에 나와 있는 모든 상품들이 만들어진 이미지고 조작된 이미지입니다. 그걸 만들어내주는 게 바로 CI입니다. 특히 한인들이 경영하는 세탁소는 다들 퀄리티는 훌륭하게 만들어냅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바로 이런 CI입니다. 비번 토크가 손님들이 어필할 수 있었던 게 거기 받아보면요 퀄리티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이 CI 참 잘해놨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로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고는 저희가 처음에 어느 분한테 제작을 의뢰했다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한 겁니다. 우리 이 인테리어 로고 제작과 그 다음에 CI 구성에 저희 그 H&K 인텔에서 굉장히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노아그래픽에서 이를 도와서 두 번째 작업으로 이걸 마쳐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능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우리 경영 철학을 좀 넣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좀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게 인테리어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퀄리티가 좋아져요. 가게 들어왔을 때 막 이불이 널려져 있고 먼지 투성이에 또 주위는 여기에 삥 꽂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등물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손님들을 너무나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좀 더 우아한 장소에서 세련된 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테리어를 이미지를 통일해서 거기다 이제 H&K 인테리어 협의한 과정에서요. 텍사스 사람들이 굉장히 컨벤셔널한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모던한 분위기보다는 좀 이렇게 고전적인 거. 그래서 저희 이 우드도 H&K 인테리어에서 미국인들 가정을 많이 시공을 했으니까요. 가장 선호하는 게 이 컬러의 5인치 우드랍니다. 그리고 이 그레나이트 카운터탑도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요. 손님들이 와서 자기 집에 저런 걸 쓰고 있거나 앞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일하시는 직원들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와서 거의 뷰티풀을 막 연발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네임 창출을 위한 아주 천병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인입니다. 사인 어차피 우리 로고를 이용해서 하니까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 밴입니다. 이 딜리버리 밴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이상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안 돌아다녀도 운행하지 않을 때는 가게 앞에 손님이 가장 잘 뛰는 곳에 파킹을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혹시 들어오시면서 2대 파킹되어 있는 거 보셨죠? 이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딜리버리 밴이 4대입니다. 그러나 만약 멤버들이 늘어서 이런 딜리버리 밴이 30, 40대가 달라스를 운행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스를 석권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멀고 험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4대입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불 좀 살짝 올려주시겠습니까? 저희는 폴리백도 한 2종류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고급스럽게. 근데 이게 지금 최종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도 전문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에 도움을 받긴 하지만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가면서 이런 폴리백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스터머 백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가능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CI가 다 표현될 수 있도록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폼은 저는 이제 엘러지 때문에 여러 가지 껴입었는데 우리 지금 직원들 저기 입고 계시는 우리 김진환 사장님 입고 계시는
항상 통일을 해서 손님이 들어왔을 때 항상 모든 게 통일되어 있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는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저희 어떤 CI가 표출이 돼서 이메일이나 메일을 받아보면은, 여기 임페리얼이네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문방구, 명함이라든가 메모지, 편지 봉투, 저에게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마케팅을 한번 보면은요, 정말 우리 세탁인들이 못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좀 트레디셔널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머니메일러 봉투 뒤편에 항상 나가는 걸로 했으니 로케이션이 좀 되니까 한 달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게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앞으로는 이제 사이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동네에 여러분이 이사를 오시면은 내가 가고 싶은 미장원, 세탁소, 식당을 운전해 가면서 서치하지 않습니다. 바로 컴퓨터에서 찾아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웹사이트는 지금 아직 100% 성공은 못했습니다. 이제 서치 엔진에 스폰서로 걸어서 예를 들어서 뭐 노스달라스 이사 온 분이 테일러를 클릭했다. 그러면 임페리얼 먼저 뜨게. 아니면은 뭐 컴포트 클리닉.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뜨는 곳에 클릭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지금 이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메뉴 있는데요. 그래서 되도록 저희 웹사이트는 우리 가게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손님들에게 어떤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해주는 툴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자랑해봤자 그건 손님 입장에서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기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은 어떻게 관리하고 캐러들은 어떻게 읽고 하는 것들을 제공하면은 손님들이 이거 참 좋은 정보구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와 주시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마케팅이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또 요즘 시작을 해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이메일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가게에 새 손님이 오면 항상 받는 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 손님들은 항상 이메일 애드레스를 적도록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못 받은 손님들은 저희들이 양식을 비치해서 제가 지금 현재 6개 로케이션을 모아놓은 게 한 2,500개를 입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입력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손님이 처음 오면은 저희가 이거 두 번째 거거든요. 앞에 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손님이 오게 되면 저희 임페리얼 클리너스를 소개하는 레터를 메일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보면 우리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소개해주면서 좀 밑으로 내려주시죠. 예, 커스터마이즈된 쿠폰을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손님의 이름이 들어간 쿠폰을. 그러면 이 손님은 나만 위해서 쿠폰을 보내줬구나. 꽤 많이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 안 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건 처음 오는 손님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시즈널리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수혜가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 됐다. 그건 지난번에 제가 컬러가 여러 개 많이 빠지는 것 때문에 손님들하고 분쟁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잘 아시다시피 몸에서 난 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헤어스프레이나 그런 것들을 왜 컬러 로스가 생기는가. 폼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설명해 보내면서 거기에 또 덧붙여서 쿠폰을 보냅니다. 아니면 레더 시즌이 오면은 레더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해주고 거기에 또 걸맞는 쿠폰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형식 자체는 손님들에게 어떤 쿠폰을 보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손님에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보내는 걸 하지만 쭉 읽다가 보면은 집에서 그걸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세탁소 가져라는 소리죠. 그렇게 가져오면 우리 싸게 해주겠다. 그런 이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뉴무버가 있을 때 그분들의 이메일 애드레스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여기에는 우리가 애드레스만 있으면 코스트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제가 디렉메일도 많이 해봤는데 이거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클릭 한 번만 하면 10,000개, 20,000개 언제든지 동시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세탁소에서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자만이 강하게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에, 커뮤니티에 각종의 그런 미디어들이 있죠. 뭐 지역 신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래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한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그겁니다. 커뮤니티 내에서의 마케팅. 가게들 오면은 뭐 학교 뭐 바스켓볼에서 도네이션 해달라 아니면 뭐 거의들 많이 안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파이어 디파트라든가 우리 커뮤니티 내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도네이션을 해서 좀 돈 내기가 부담스러우면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테이블 클로스를 좀 빨아준다든가 커튼을 좀 빨아준다든가 특히 세탁소는 이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한가한 시즌에 상세도 내고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도네이션 하는 쪽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세탁소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이 백인들이 한인을 경제적 동물 취급을 많이 합니다. 그냥 돈만 밝히는 돈의 속된 말로 돈의 환장아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커뮤니티 액티비티에 인볼브가 되면서 그런 불신들도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이라는 심지어 우리 손님 한 분은요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으면 자기 돈으로 했대요. 그래서 뭐 차가 바뀌었다 그러면 저 차 일부분은 내 돈이야. 농담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진심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만큼 자기가 서비스를 받아간다는 생각보다는 항상 우리에게 뺏기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굉장히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가게 렌트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다들. 근데 그 가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실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덜 됐습니다. 저희는 스토어 내에 플랫 TV를 설치를 합니다. 아직 지금 그거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가게 오게 되면은 픽업을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손님을 기다릴 때 멍하니 있게 되죠. 그때 눈앞에 스크린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아까 저희 웹사이트를 보듯이 그걸 이제 동영상화해서 세탁소에 대한 소개 그리고 로케이션 소개 또 케어 팁스 있으면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커뮤니티에 인볼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비즈니스들을 광고도 띄워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 이게 엄청난 효과를 좀 발휘하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 때마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세탁소들하고 비교됐을 때 여기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구나. 사소한 것까지도 배려를 해주는구나. 좀 죄송스러운 것은 오늘 저희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덜 끝났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지금 이 행사가 끝나면은 제 웹사이트에 그게 한 20일 정도 걸리라고 보는데요. 마지막에 보면은 사이트 맵이 있습니다. 사이트 맵 바로 위쪽에다가 네트워크 뉴스라는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것도 좀 동영상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항상 거기다 저희가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 스토어넷 TV를 통한 광고도 저희가 비디오 클립이 완성이 되면 거기다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한 11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들 저희들 접수하시면서 이메일 애드레스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보내드리면서 사항을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금 흘렀죠?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7시 40분. 예. 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게 스탠다드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9년째 하고 있고 아까 20년째 하신다는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브라우스를 가장 퀄리티 있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베깅을 가장 우아하게 할 수 있는가를 어느 누구도 베스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들 중에는 어떤 가게는 브라우스를 기가 막히게 잘 드리고 어떤 가게는 베깅을 정말 멋있게 해주고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은 귀동냥, 눈동냥으로 다니면서 나름대로 많이 개선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한번 쉐어해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뽑아가지고 스탠다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각 세탁소에 적용해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도 별로 안 걸리면서 대단한 퀄리티가 나오더라고요. 왜? 퀄리티라는 것은 무조건 다 잘한다고 퀄리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블라우스 1시간에 3장 내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예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거죠. 스피드를 내면서도 손님이 만족할 만한 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네트워크에서, 저는 아직은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왜? 저 혼자기 때문에. 그리고 도와주신 분 몇 분 계시지만 아직은 저희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job description. 근데 그거 중에서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계속 발전, 보완시켜가는 거죠. 두 번째, 커스터머 서비스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듯이 손님을 모시면은 뭐 100% 완벽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의 문제도 있고 한 손님만 커버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손님한테 어디까지 어떻게 해주는 게 손님에게 가장 좋으면서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가, 이걸 각 가게마다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취합을 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장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daily, weekly, monthly, quarterly, yearly 체크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 솔직히 이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우리 세탁인들 중에 장비 관리에 탁월한 재주를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모여서 스탠다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종업원 관리,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퀄리티 컨트롤 다 잘하십니다. 장비 관리 뭐 쏘쏘. 근데 종업원 관리를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종업원 관리를 잘하면 첫 번째 인건비가 절약이 됩니다. 두 번째, 오너의 두통이 없어집니다. 내가 다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한인들이 안 하는 겁니다. 코스트 매니지먼트, 원가 관리 해야 됩니다. 저는 비록 제 혼자 하지만 매일 기록합니다. 퀵북스 프로를 써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놀랜도가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 20불 줬다, 그것도 기록합니다. 다 해가지고 월말에 플랜트 3개대로 항목별로 비교하고 드랍스토어 3개대로 비교해서 지난달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잘못됐는가를 봅니다. 근데 항상 아쉬워요. 다 제 거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멤버 10분이 자기 자료를 100% 공개하기가 좀 꺼려진다 그러면 A, B, C 이렇게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그걸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그러면 10개 가게에 에버리지 인건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떤 가게는 난 이보다 훨씬 높네?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높을까? 분석하면 분명히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런 회계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분석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어떤 경영 문제 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만 가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그 POS 지금 단순히 세탁소의 드랍 픽업 기능으로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예를 들자면요. 지금 저는 손님의 이름은 컴퓨터에 따로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이메일 애드레스를 다른 컴퓨터에 옮겨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원하고자 하는 기능이 다 된다면 그게 이메일 애드레스를 바로 입력을 해서 클릭 한 번으로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우리 여름이 되면은 골프 셔츠를 많이 가져오게 되죠. 근데 그러기 전에 드레스 셔츠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들은 드레스 셔츠 안 입고 이제 골프 셔츠를 가져오지만 또 많은 손님들은 아예 안 가져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이렇게 선택을 해놓는 거죠. 뭐 5월 이후에 갑자기 드레스 셔츠가 안 오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몇 불 이상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만 선택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이메일 내용은 골프 셔츠 3장을 가지면 3장을 공짜로 빨아주겠다. 이게 가능한 게 여름에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은 미국인들이 돈을 아끼려고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골프 셔츠는 대충 드라이에서 말려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세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세탁소에 맡겨서 크리스프하게 한번 데려서 입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못 빠져나옵니다. 돈만 있으면. 근데 한번 골프 셔츠도 데려주면은 계속 그렇게 입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아까우니까 안 가져오겠죠. 그러나 10명을 그렇게 해서 한 2분만 우리가 건져온다 하더라도 굉장한 이 매출 신장을 가져올 수가.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자료를 취합해서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합 POS가 개발이 돼요. 저는 지금 이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로얄리스트로 와 계시는데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기술적으로?
대답을 못 하시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종업원 관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스트 매니지먼트, 그런 회계까지도 거기에 매출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연결될수록 한 컴퓨터만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천재가 아니고 각 분야의 능력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전부 개인이 커버하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해준다면 저희는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꿈꾸고 있는 POS는 이러한 형태의 POS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저희가 장사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켓을 넓혀가야 됩니다. 걸어 들어오는 사람만 할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걸음마 상태입니다. 픽업앤딜리버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저희는 이제 이런 레터 헤드가 있거든요. 여기에 마케팅 레터를 작성해서 디렉 메일을 계속 보내오다가 요즘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의욕적으로 했는데 제가 커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 지역에서 모아서 오면 좋은데 저쪽 달라스 이스트 쪽에서 하나 오고 웨스트 쪽에서 뭐 호텔이나 병원 뭐 그런 데 오게 되면은 제가 할 코스트가 안 맞아요. 이러면 괜히 잘못 건드리겠다 싶어서 지금 호텔 하나만 하고 있는데요. 만약 멤버들이 늘게 되면은 연합에서 디렉 메일은 매번 보냅니다. 그러면은 호텔 밸레이 서비스 같은 큰 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별 5개짜리들 한 달에 거의 10,000불 가까이 나오면서 그런 데들에 처음에는 안 보겠죠. 그러나 이 가랑비 효과에 의해서 1년, 2년 보내다 보면 그쪽 서비스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래 한번 바꿔볼까 하고 연락이 오면은 네트워크에서는 가까운 쪽에 있는 세탁소에게 그걸 지정을 해주고 그 대신 뭐 5%면 5%, 10% 정도 이 커미션을 받아서 네트워크 공동 비용으로 쓴다든가 마케팅 비용으로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스토어 손님만 받을 게 아니라 픽업앤딜리버리 그리고 커머셜 그 다음에 가버먼트 잡도 꽤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연히 이제 루이스빌 로케이션은 우리 손님의 소개에 의해서 저를 그 정식 밴더로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을 따온 게 없는데요. 몇 개월 전인가 월간 세탁인 보니까 동부에서 그걸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처음에 플랜트도 없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공을 하니까 플랜트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혼자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에서는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서 분배해주고 또 어떤 지역은 그거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공동비용을 좀 격추해서 전체에 혜택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장이고 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이 교육은 정말 우리 매일매일 생활에 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정이 됐건 직장이 됐건 내 사업체가 됐건 항상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들. 두 번째, 새로운 정보. 오히려 저는 첫 번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가게 잘 관리한다는 거 알면서도 넘어가는 부분들을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저희가 오너하고 인플로이 그래서 오너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경영 정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인플로이는 제가 한 2년 전에 주위에 있는 세탁소 몇 분들하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범적으로 끝났었는데 이제 제가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종업원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오늘의 실은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네임의 창출입니다. 그러나 저도 작년에 가게에서 분들이 메일링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라고 돈을 쌓아놓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100% 성공한다는 보장을 얻고 단순히 저희 신념 때문에 하긴 했었지만 저도 참 두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거예요. 제가 제안드린 모든 프로그램이 좋다 하더라도 당장 하고 시작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의 하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멤버로 가입을 못해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첫 번째가 코스트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뭐 서플라이나 인슈어런스, 장비 구입 및 수리, 크레딧 카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 세탁소, 그다음에 크레딧 유니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저희가 공동 구매입니다. 제가 아마 거기다가
가입 신청서라고 그 양식을 넣어놨을 겁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멤버의 종류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멤버가 있고 준 멤버가 있습니다. 멤버는 제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해드린 것들을 전부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간판도 받고 리마델링 하고요. 그렇지만 준 멤버는 하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 돈도 없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준 멤버로 가입하십시오. 그러면 당장은 저희 CI를 사용하거나 웹사이트에 이름을 못 올린다 하더라도 공동 구매는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2, 3년 공동 구매를 하면서 이익을 남겨보고 비용을 전략하면서 저희가 마련하는 이런 세미나나 아니면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름을 쓰지 않는 코스트 매니지먼트니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같이 해볼 수가 있거든. 종업원 교육은 경험하면서 나도 이제 해야겠다. 그러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동 구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노하우가 쌓이고 확신이 있을 때는 이제 여기 뭐 vendor분도 나와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독립합니다. 저희 자체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근데 저희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인슈런스니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이니 그 다음에 서플라이는 각자 자기들의 오피스를 각자 직원을 가지고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의 영업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 다 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우리 중요한 리소스가 있습니다. 픽업 스테이션. 매월 2, 3천 불의 렌트비를 내면서 죽어있는 공간들. 몇 군데만 쓰면 웨어하우스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사무실 가지고 계신 분들 안 쓰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타임 우리가 쓰기 힘들다. 파타임으로 쓰면서 혹시 우리 가게에는 좀 능력 있는 분이야 파타임 6시간만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능력 있는데 12시간 하고 싶어요. 6시간 그 가게에서 파타임을 하면 6시간은 네트워크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코스트 다운을 실은 저희들이 최종 유저잖아요. 최종 소비자인데 저희가 지불하는 돈은 중간에 미들맨들의 운영 경비를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두 단계만 생략해주면은 뭐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은 엄청난 돈이 세이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상담할 수가 없고요. 일정한 힘이 모였을 때 그건 저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멤버에 가입해서 힘을 모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저희가 뭐 신규로 설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랑 거래하던 뭐 업체를 인수해서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꼭 해보고 싶은 게 중앙세탁소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코퍼레이션이 설립이 돼서 우리가 주주가 20명이 됐다. 그럼 20명당 10,000불만 내면 20만 불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세탁소를 하나 살 수가 있어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개인으로는 큰 걸 못하지만은 그래서 뭐 1밀리언이 넘는 세탁소를 샀다. 엄청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동안 개발해온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개별 세탁소 그거 하기엔 어쩔 때는 좀 모험이 따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운영해보고 야 이거 좋다 그러면은 멤버 세탁소들을 바로 배워서 하고 두 번째는 잡 스탠다드를 이게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가 만나서 계속 회의를 하고 하면서 부가적인 시간, 어디셔널한 시간을 내야 되지만은 중앙 세탁소가 있을 때는 그 자체에서 잡 스탠다드를 개발하고 관리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니싱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케미칼, 장비가 나왔을 때는 거기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다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멤버에 대한 트레이닝을 거기서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세탁소가 직원이 교육이 필요하다 보면 이틀 보내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해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거나 자 마지막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인프로이 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종업원 한 명 안 나오면 뭐 그냥 며칠간 엄청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앙세탁소에서는 규모를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명 내지 2명의 직원을 더 채용하고 있다 보면은 한 20개 세탁소면요 돌아가면서 사고 납니다. 계속 파견해 주는 거예요. 템포러리. 아니면 어떤 데는 도저히 직원 못 구한다 그러면 바로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1명 채용해서 또 트레이닝 시키고 거기다 더 좋은 점 우리 자리 못 비우잖아요. 그럼 여기도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저급을 1명 정도 더 있어가지고 B라는 세탁소에서 우리가 결혼 오늘 20주년인데 일주일간 멕시코를 갔다 오고 싶다. 요청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고 가서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중앙세탁소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는 크레딧 유니언. 미국은 금융기관의 천국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고 조건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왔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걸 흉내내서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신협. 이건 지역이나 직장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요건은 아직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할 거고 어렵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멤버들이 여기에 체킹 어카운트를 열면서 크레딧 유니언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멤버가 다 주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멤버들 체킹 어카운트 관리하면서 여기서 바로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도 해주고 인슈런스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개의 어떤 그 관리 비용만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코스트가 굉장히 다운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작년에 몇 개 은행을 다니면서 서름을 굉장히 당했는데요. 내 플랜을 보여주면서 나 이렇기 때문에 돈 좀 빌려달한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를 정말 잘 아는 뱅커가 있었다면 빌려줬을 것 같아요. 제가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종업원 페이첵을 줘야 되는데 빌려달라고 안 빌려주죠. 위험하니까. 잘해보겠다고. 리마진을 하겠다는데. 근데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크레딧 유니언을 운영하게 되면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어떤 세탁소에서 오퍼레이션 펀드를 빌리러 왔다가 우리도 뭐 아마 못 빌려주겠죠? 그러나 리마델링 하러 왔다. 최신 기계를 살렸는데 빌려달라. 얼마든지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크레딧 유니언을 운영하면서 거기 수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쉽게 빌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크레딧이 쌓이면은 단순히 멤버들의 돈만 가지고 펀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금융도 홀세일이 있습니다. 큰 금융기관에서 빌려와서 다시 빌려주는 거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세탁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살펴봤듯이 이제 세탁소는 전문성을 살려서 해야 된다. 그런데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효율성이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트워크로 나가야 된다. 왜? 프랜차이즈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재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요. 중간에 공동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코퍼레이션을 설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식으로 멤버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준 멤버에 가입하게 되면 이 공동사업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사업을 통해서 자금도 축적이 되면 그 돈으로 충분히 리마들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간략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 한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능력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이제 불과 60년, 70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이 세탁인들, 다른 업종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능력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다들이요. 특히 대단한 개인적인 경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뭐래야죠. 첫 번째 바라는 희망사항이요. 이제는 그런 분들의 능력을 자기 개인, 혼자서는 다 발휘할 수 없으니까 네트워크에 들어오시라는 거죠. 그럼 어느 분은 컴퓨터에 자신 있다. 쭉 개발해주고, 마케팅 자신은 마케팅.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요. 두 번째, 안타까운 게 우리 1.5세 2세들입니다. 다들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한쪽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한일 커뮤니티는 바이바이. 또 하나는 돌아옵니다. 근데 1세들이 몸으로 부딪혀서 이루어오는 이런 비즈니스를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좀 만들어 놓으면 꼭 저희 자식들이 아니더라고요. 1.5세 2세들이 그걸 메인스트림으로 끌고 가서 미국에 3만 개의 한인 세탁소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20년, 30년 뒤에는 우리 후세대들이 세탁업계 빌 게이츠, 세탁업계 샘 월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충분한 마켓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밑거름만 대주면 그 친구들이 이 한인 사회를 미국에서 돋보이게 하고 기업을 저는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 1세는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우리가 밑거름이 되고 성장하는 우리 2세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제 미국 와서 이루고자 하는 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제 독단적인 어떤 계획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할 건 취하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병구 사장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 중에 협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건 협회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제 프레젠테이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